안녕하세요. 팀 모아보자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재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관념을 기르는 기본 중의 기본, 저축을 도울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모아보자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시연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사용자들의 저축을 도울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으로 시작합니다. 닉네임을 입력하고 캐릭터를 지정해줍니다. 현재 재정 상태와 도전 중인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용돈 기입장과 같이 수입을 먼저 기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출을 먼저 기록해 보겠습니다. 지출로 기록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재정 기록은 하루부자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전해보자는 1인에서 4인, 같이해보자는 2인에서 4인이 함께하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혼자 할 수 있는 도전해보자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목표명과 목표 금액을 적고 친구가 아직 없을 때도 이렇게 혼자 목표를 세워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한 뒤 도전해보자로 내역을 작성하고 목표 금액을 넘어서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왔습니다. 목표를 하나씩 이뤄갈 때 성취감을 느끼며 저축에 대한 습관이 길러진다고 생각하여 진행 중인 목표는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이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개의 목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목표를 수락하면 나머지 요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취소 알람이 보내집니다. 도전해보자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하면 프로그레스 바로 진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자는 친구와 다 같이 모은 돈의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고 도전해보자는 친구들 각각의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아키텍처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에서 상태관리 툴로는 리액트 쿼리를 주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PWA를 통해 모바일 웹앱을 구현하였으며 FCM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구현하였습니다. GitHub 액션과 아마존 S3,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여 HTTPS 및 CI/CD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백엔드는 GitHub 액션 CI/CD 환경을 통해 빌드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빌드된 압축 파일을 AWS S3에 업로드하면 코드 디플로이는 배포 요청을 받은 뒤 S3에서 빌드 파일을 받아와 EC2 서버에 배포를 진행합니다. EC2의 배포 후 서비스의 중단을 막기 위해 엔진X를 사용하여 무중단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의 기술적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액트 쿼리입니다. 모아보자는 한 페이지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아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학습했던 리덕스는 데이터 캐싱이 되지 않아 페이지 로딩이 느리고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많아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선택적 캐싱과 간결한 코드 작성이 가능한 리액트 쿼리를 도입했습니다. 리액트 쿼리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프론트에서의 전역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리코일 아톰과 스토리지를 통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개발 속도를 향상시켰고 코드 가독성이 좋아졌으며 데이터 패칭 시 페이지 로딩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PWA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가벼운 웹앱을 구현하기 위해 PWA를 사용하였고 FCM을 통해 웹푸시 알림 기능을 구현하여 소켓 통신 없이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워커를 통해 이미지, 폰트와 같은 정적 임에서 용량이 큰 데이터를 캐싱하여 데이터 패칭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CI/CD 및 HTTPS입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GitHub 액션스와 S3 버킷,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HTTPS로 배포하여 빠르게 개발 환경을 먼저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셋 경량화입니다. 폰트는 WRF, WRF2 형식을 사용하여 용량 감축 및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였고 SVG는 SVG OMG를 사용하여 경량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의 트러블 슈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보자 프론트엔드는 유저의 사소한 불편함까지도 미리 고민하고 해결하였습니다. 같이 해보자, 도전해보자 토글 위치가 어떤 위치를 어떤 기준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또는 하루부자의 달력 날짜가 어떤 기준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유저가 처음 사용 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한가 등을 고민하였습니다. 세션 스토리지와 쿠키, 리코일 아톰이 모두 전역 상태 관리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첫 로그인 시 온보딩과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추가적으로 메뉴바에도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악시오스 인터셉터에서 토큰이 리프레싱 되기 전에 불규칙적으로 페이지 데이터가 먼저 불러와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즈 토큰 리프레싱 변수로 토큰 리프레싱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 처리 순서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의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DB 정교화 이슈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저축 목표라는 특성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내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같이 해보자와 도전해보자 목표는 하나씩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1대다 다대일 매핑만 사용하여 DB 설계를 하고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하던 중 생성하기 전 여러 친구들에게 요청을 받고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웨이팅 꼴이라는 테이블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 시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하나의 웨이팅 꼴도 여러 명의 사용자를 가질 수 있고 또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웨이팅 꼴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다대다 매핑이 필요한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대다 연관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매니 투 매니를 사용하거나 두 테이블 사이 1대다 다대일 관계로 연결시켜주는 중간 테이블을 만들고 원 투 매니, 매니 투 원 방식으로 DB 정교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는 다대다 관계가 나오지 않게 테이블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테이블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하면 이때까지 작성한 코드를 모두 갈아엎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매니 투 매니를 사용하면 의도치 않은 테이블 생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쿼리가 날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DB 정교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만든 중간 테이블에 유용한 컬럼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교화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중단 배포 관련 이슈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초반에 CI/CD를 구축하였는데 중단 배포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저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자 무중단 배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여 기술 채택을 고민하였고 다수의 기술 중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엘라스틱 빈스토크입니다.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이용한 무중단 배포를 진행할 경우 AWS에서 EC2를 오토 스케일링하여 서비스 관리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여러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별도의 로드 밸런서 인스턴스가 필요하여 배포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엔진엑스를 이용한 무중단 배포입니다. 직접 구축한 모든 TCP 트래픽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많은 커뮤니티 지원으로 사용자가 많아 도움받을 수 있는 도큐먼트가 충분하였습니다. 엔진엑스의 단점으로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구성 및 업데이트에 유지하는 데 추가 노력과 고급 지식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엔진엑스를 채택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에 HTTPS와 CORS를 맞추기 위해서는 백엔드 서버에서도 HTTPS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엘라스틱 빈스토크를 채택하는 경우 AWS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 도메인에 적용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에 비해 엔진엑스의 경우 썰봇을 이용하여 SSL 인증을 진행할 경우 도메인에 HTTPS를 바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엔진엑스와 관련된 많은 도큐먼트들의 도움을 받아 패키지 설치와 구성 및 업데이트의 자료를 찾고 적용하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EC2에 스프링부트 서버를 2개 띄운 후 서버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엔진엑스 업데이트가 되는 서버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하여 무중단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EC2에 스프링부트 서버를 2개 띄운 후 서버가 배포되는 과정에서 엔진엑스 업데이트가 되는 서버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하여 무중단 배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개선 이슈입니다. 홈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 두 가지 목표에 넣은 금액, 목표한 액수에 비례하는 퍼센트 값 등등 많은 데이터를 백에서 계산하여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많아질 때 홈 화면에서 불러오는 데이터로 인해 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DB에서 불러와 계산하는 방식과 캐셔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홈 화면에서 불러지는 데이터를 캐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홈 화면에서 여러 데이터를 찾아오는 만큼 정확성을 염두하여 구현하였으나 쿼리 최적화 시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캐싱의 경우 사용자가 돈을 넣고 빼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앱을 사용할 시 DB에서 모든 정보를 다시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본 뒤 부적합한 것들은 롤백하여 기존의 방식을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쿼리 최적화 시 실제로 SQL 쿼리까지 직접 작성하며 시도하였지만 로직이 들어가면서 중간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캐싱의 경우 홈 데이터에 적용하기에는 계산 로직이 많아서 이를 적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때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백엔드는 계산 로직이 없는 곳에 캐싱을 다시 시도해보고 계산 로직과 부딪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오류를 발견해내어 캐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모아보자를 사용하시면서 다양한 피드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기획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로그인 이후 온보딩을 자세히 살펴보는 사용자가 적고, 처음 모아보자를 들어왔을 때 사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유저가 덜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처음 로그인하는 사용자에 한하여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설정을 하지 않고 처음 목표를 개설하려고 할 때 친구 목록에 해당하는 곳에 아무 화면도 없어서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친구가 없을 때에는 친구 목록이 없음을 보여주고 친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저희 모아보자 팀은 이번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배포하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소통입니다. 개발자들 간의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소통이었고, 서비스 배포 이후 유저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던 것들을 서로 지식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며 끝끝내 오류를 잡아내는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한 발자국 크게 내디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모아보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